통합사회 미래엔 교과서 46쪽부터 49쪽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3.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사례 1. 자연개발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 열대과일 팜의 열매로부터 얻어지는 식물성 기름인 팜유는 립스틱부터 치약, 도넛, 초콜릿밥까지 수천 가지 제품의 원료로 이용된다. 팜유의 최대 생산지는 인도네시아이다. 원시름에 불을 놓아 만들어진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팜유 농장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며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사례 2. 자연의 주인은 인간이 아닌 자연. 미국 전역에는 요세마티 국립공원을 포함해 약 60여 개의 국립공원이 있다. 미국의 국립공원 정책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는 산불이 나도 자연 현상에 의해 일어난 불일 경우 웬만해서는 인간이 나서서 끄지 않는다. 인간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의 원천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태풍,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통해 인간의 삶에 커다란 위협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자연을 인간이 어떻게 바라보고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은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에는 대표적으로 인간을 중심에 놓고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 중심주의와 자연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생태 중심주의가 있다. 인간 중심주의. 사례 1에서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을 엿볼 수 있다. 사례와 같이 원시림에 불을 놓아 팜유 농장을 만든 것은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먼저 고려하는 관점이다. 인간 중심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우선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이분법적 관점을 취한다. 이분법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이다. 또한 인간중심주의는 자연의 도구적 가치를 강조한다.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구성 요소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을 이용할 권리를 지니며 자연에 대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것이 인간의 필요와 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달려있다. 인간중심주의는 자연을 개발과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용하도록 하여 인간에게 커다란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인간중심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등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자신에게도 큰 피해를 가져왔다. 생태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등장한 것이 생태중심주의다. 사례에 의해서 우리는 생태중심주의적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사례와 같은 정책은 인간의 개입이 자칫 자연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보고 인간이 자연의 질서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처럼 생태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의 이익보다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먼저 고려하는 관점이다. 생태중심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먼저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하나로 보는 전인론적 관점을 취한다. 전인론적 관점에 따르면 자연은 인간, 동식물,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엮여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생태중심주의는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한다. 즉 자연은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자연의 어떤 존재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고려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연 전체에 도덕적 의무를 지니며 자연에 대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것이 생태계의 균형과 안정에 얼마나 이바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전체 생태계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한다.
나아가 인간이 생태계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일깨움으로써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생태 중심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모든 자연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우리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살아가기 위해 어느 정도 자연 개발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간과 자연은 어떤 관계여야 할까?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와 지나친 생태 중심주의는 모두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어느 한쪽만을 중시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 다음 사례를 통해 생각해보자. 경상북도 김천과 충청북도 영동을 이어주는 백두대간 충풍령 능선 구간에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경부선, 철도, 국도, 지방도가 능선을 완전히 절단해 놓았다. 이 때문에 반달 가슴곰과 사냥은 물론 고라니, 멧돼지 등 각종 동물의 이동이 불가능해졌고 동물들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이는 사고도 끊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 정부와 지방단체는 210억 원을 투자해 50m 폭의 6균형 생태 통로 4개를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유교 울타리와 관찰 카메라도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새로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인간이 만든 도로나 댐은 우리가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시설물 때문에 동식물들의 서식 환경이 변형되거나 단절 축소되는 등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 생태 통로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자연을 개발을 허용하면서도 이러한 개발을 생태계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생존과 복지를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자연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생태계의 한 구성원이기도 한다. 인간의 삶과 자연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과 자연은 서로 대립하거나 어느 한쪽이 지배적인 우위로 가지는 관계가 아니라 공존해야 하는 관계이다. 오늘날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단순히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하기는 어렵다.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복지, 동식물들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의 보존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는 인류와 자연의 공존 의식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서 자료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1973년 영국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머허가 발표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그 해답을 엿볼 수 있다. 슈마허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량 생산에 의한 대량 소비 사회의 진행으로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성찰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경제로 나아가자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인간을 자연계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생물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생태학에 기초한 삶을 구축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절제 없는 생산과 소비가 미덕인 사회에서 절제와 감소가 미덕인 사회로의 전환을 실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수고하셨습니다.